자,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가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을 시작하고요. 또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강보합권에서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주중에 2천선은 탈환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 지난주부터 이 글로벌 증시에 좀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죠. 미국의 어떤 양쪽 하나 축소 논란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4주 만에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웃나라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어느 하루 목요일 하루 만에 7% 이상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도 또다시 한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일본 증시 급등세에도 이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요. 결국 양쪽 하나 축소 언젠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장 양쪽 하나가 시행될 가능성은 좀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글로벌 증시도 다시금 좀 눌렀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단기간 쉬지 않고 너무 급등했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증시가 다소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그동안의 급등세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저는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좀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지금 증시로 들어오곤 있는데 특히 이머징 마켓 내에서 일본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자, 일본 증시가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이 급등하는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어떤 위험 요소가 지금 하나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 그동안에 일본 증시 쪽으로만 쏠림 현상 나왔던 부분들이 다소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자금들이 한국 증시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도 이미 글로벌 증시 조정이나 일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외국인들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이번 주에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주중 2천선 탈환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 그리고 엔약세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 좋게 보시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네, 역시 일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그 수혜주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본 증시 급등세 때문에 우리 증시가 피해를 봤던 부분이 시장 전반에 대한 피해도 봤습니다만은 특히 엔저의 어떤 피해가 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최근 상당히 많이 좀 그동안에 소외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양쪽 하나 정책에 힘입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피해를 봤고요. 특히 일본하고 수출 경쟁이 좀 심화되는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무튼 일본 증시 급등세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머징 마켓 내 한국 증시 수급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 그 1차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그동안의 엔저 피해주로 분류됐던 기업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엔저 피해주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뽑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관련 기업들을 뽑는데요. 일단 당연히 자동차와 IT가 이번 주 시장이 2천선을 탈환하게 된다면 그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IT를 중심으로 해서 2천선 탈환 시도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그동안 언급을 쭉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부품주 내에서 SL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나 이 부품주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PBR 1배 미만 또는 1배 부근 상당히 좀 돈을 잘 범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불과 한 3, 4개월 전에 만원 하던 성우하이텍이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저평가 요인을 좀 빠르게 탈피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일단 소개드렸던 기업들 단기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 가운데 오늘 관심주로 선택한 SL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L이라는 회사는 국내 헤드램프 시장,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75% 정도 도는 업체고요. 현재 현대차의 포니에 헤드램프를 납품한 이후로 지금 40년 동안에 한우물을 파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 비중 한 67% 정도 되고요. 일단 글로벌 업체죠. 이 GM에 납품하는 비중이 약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성장과 함께 SL의 동반 성장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GM 쪽으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즉 납품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GM은 현재 지금 전 세계 협력 부품 업체가 한 18,000개 정도가 좀 넘는데요. 이 중에서 단 4개 기업에 주어지는 올해 오버드라이브 상을 국내 기업에서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SL이 수상을 했는데요. 그만큼 GM 쪽에서 SL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력이나 서비스 품질 이런 부분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특히 지난주에 GM하고 SL하고 2020년부터 GM의 어떤 주요 브랜드 쪽에 오토매틱 기어 시프트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제가 관계해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 GM 쪽으로 납품 비중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혹시 SL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서 접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화면은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추이인데요. 그동안에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주가 조정과 함께 2011년 이후로 주가는 3만 원대에서 정확하게 반토막이네요. 11,00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최근 일단은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이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외국인이 작년 말부터 SL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비중 확대를 나서고 있다는 부분과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일단 국내 기관들도 뭔가 이 매매에 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단기적으로 일단 그동안에 좀 저평가됐던 요인들은 좀 다시 재가치를 찾아가는 요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만 원권 정도는 바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한 2만 5천 원권에서 3만 원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역시 자동차와 IT, 일본 엔화약세의 수혜주로서 주목해보자는 거였고요. 오늘은 부품주 SL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